한번 바꿔볼게요. 아, 대박 사건. 떠오르는 국악 트롯 장르. 와, 국악 트롯의 스타이자 충북 진천의 딸 김다현 양이 서울 사람 다 됐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김다현 양이 서울에 산다고 합니다. 원래 진천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서울로 이사 온 지 한 2년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스케줄이 바쁘니까 네. 주로 방송이 서울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또 학교도 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가족과 아예 서울로 아파트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 2년 됐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김다현 양이 뭐라 그랬냐면 그 시골 살다 오니까 답답하기도 하지만 교통도 편하고 편의점도 가까워서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최근에 일본 공연도 하고 고정 프로그램 녹화도 하고 네. 콘서트만 40번 했다. 와. 계약하면 학교도 가야 된다. 네. 이런 바쁜 일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다현 양, 이 학생이란 걸 좀 너무 잠시 깜빡해. 왜냐하면 무대에서는 정말 언니들 뺨칠 정도로 멋진 실력을 보여주니까. 근데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뉴스파이터에 나들이 왔던 그 모습, 그 앳된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정말 훌륭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때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들 해라. 시끄러. 오 5학년 때 보이스트롯이 2위 했었고 미스트롯이 3위, 현역강 이번에 3위. 아, 근데 다현 양이요, 허준 변호사님. 물론 그 경연 때마다 보면 물론 예의 발음이 무슨 점수에 반영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언니들한테 싹싹하고 예의 바르고 귀여움 독차지하는데 경연만 딱 시작되면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훈장님이시니까 예의는 또 깍듯하게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반듯하게 예의를 갖추지만 무대 위에서는 그야말로 계급장 떼고 붙으면 또 눈빛이 바뀌면서 실력을 쫙 이렇게 보이면서 성인과의 대결에도 사실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다현 양이 4살에 판소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판소리 신동이었어요. 그런데 5살에 트로트계에 입문을 했는데 네. 10살 남짓할 때는 판소리로 뭐 전국 어린이 판소리 대회, 학생부 이런 데서 상을 휩쓸었었어요. 무려 10번 정도의 수상 경력이 있을 정도로 실력자였다고 하는데 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3번 참가했는데 모두 탑 3 안에 들었습니다. 세상에. 2020년에요. 네. 불과 12살에 참가했던 MBN 보이스트롯에서 무려 2위를 기록하면서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야. 그리고 연이어 참가했던 타방송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3위를 기록했고요. 네. 작년 2월에 끝난 현역강 이때도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때도 3위. 무려 한일가왕전에서는 초대 MVP까지 차지하면서 김다현 양의 시대를 그야말로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어린 나이에도 참 이게 나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국악 트로트계의 그야말로 독보적인 그런 존재로 지금 자리매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 지금 미래가 더 기대되는 그러네요. 가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큰 재산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현 양 앞에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다현 양이 중간에 잠시 쉬었던 기간이 없어 계속 달려왔어요, 지금. 예, 계속 달려왔고 결국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서울로 이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케줄이 바쁘다는 것은 일이 많다, 인기가 많다. 연예인 인기가 많고 일이 많으면 수입도 많아집니다. 바로 이렇게 결정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김다현 양이 미성년자라서 그럼 수입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네요. 그래도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최근에 김다현 양이 그 자신의 수입 관리에 대해서 직접 얘기한 영상이 있거든요. 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네. 다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입도 이제 많이 또 있잖아요. 그럼 누가 관리해줘? 엄마, 아빠 중에? 저는 제가 관리하는데 제 거는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고 이제 나눠서. 7대 3, 7대 3. 누가 7인데요? 봐봐, 아빠가 7, 이쪽이 7이잖아요. 아빠가 7. 여기가 아니 7이어야죠. 그거죠. 회사가 7, 가수가 3. 근데 회사의
그 큰 지분이 다 다현이한테 있어요. 굉장히 철저해요, 다현이. 다현이가 그래야 자기 본인의 뭔가 이런 이 수익을 확실하게 챙기는. 턱소리 나게 생겼잖아요. 그럼. 솔직히 얘기해. 야, 이게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어도 이 따질 건 따져. 박성민 변호사님, 수익을 누가 관리하는데 7대3 이거 정확히 지분 구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네. 김다현 양의 수익은 회사와 김다현 양이 7대3으로 나눈다고는 하지만 현재 김다현 양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활동 중인 만큼 회사의 지분 자체는 김다현 양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다만 김다현 양이 아직 학생이라 부모님이 수익 관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에 앞서서 아버지 김봉곤 훈장이 재작년 MBN 방송에 나와서 네. 서당을 크게 지었다가 은행빚 26억 원을 진 바가 있다. 네? 이자 25%의 제2금융권 돈도 써봤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어허. 이에 따라서 혹시 김다현 양이 번 돈으로 아버지 빚 갚는 데 쓰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일었는데 지난해 9월 한 예능에 출연한 김다현 양 아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다 갚으셨고 우리 가족이 돈 관리가 명확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야, 아버지 빚 제가 대신 다 갚아준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 스스로 다 갚으신 거 능력도 뛰어나시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김다현 양은 그 능력도 뛰어나지만 실력도 뛰어나지만 그 숨은 실력, 그 능력을 알아봐 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아버님 언제 다현이가 재능이 있다. 나는 원칙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우리 뿌리 문화, 판소리나 민요나 뭐 이런 가야금이나 이런 거를 우리 시켰거든요. 한 몇 년 시켜보니까 이제 좀 얘는 가야 되겠고. 엄청 어렸을 때는 그냥 화가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판소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판소리 명창이 꿈이었고 지금은 이제 트로트 가수 하면서 세계적인 가수를 꿈꾸고. 판소리랑 약간 트롯 차이가 좀 있으면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좀 밀고 그다음에 굵은 꺾기가 많다면 예를 들어서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좋다. 이렇게 굵게 뺀다면 트로트는 우선 코를 많이 써요. 코. 꺾기도 엄청.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다르다.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나 소름 돋았어. 진정한 실력자예요. 아니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이 노래에 정말 그냥 문외한인 시청자분들한테도 어머 이렇게 다르네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그 한국말 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영어도 잘하거든요. 그러네. 문해력이 있듯이. 네. 근데 국악으로 시작해서 이제 판소리 이렇게 잘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특유의 판소리 창법을 바탕으로 트로트의 그 감미로운 이런 기법을 살려고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와 진짜 노래 잘하는 실력파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그 국악 특유의 시원한 내지르는 발성 그리고 트로트 섬세함을 잘 섞는데 저는 김다현 양한테 놀랐던 건 현역가왕 1편 여성 가수들 나왔을 네네네. 때 남들 노래 다 연습하는데 김다현 양은 1호 공부를 해왔더라고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한일 가왕전 가면 1호로 본인이 소통을 데뷔하려고. 하겠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 관리에 철저하고 대단하게 열정이 있는 친구구나 하고 그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맞아요. 정말로 자신을 늘 쉬지 않고 연마하는 다현 양 진짜 어른 뺨치는 언니들 뺨치는 그런 어떤 이 생활 태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김다현 양이 아까 뭐 부모님이랑 수익 구조 7대3 나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라면서요. 김다현 양이 돈 부족하면 얼마든지 제 거 가져다 쓰셔도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유 마음 받겠다 이런 얘기도 평소에 방송에서 나와서 했고 아버지를 참 사랑하는 그런 휴심 깊은 가수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또 어떤 효도를 하고 싶어 했냐면 15살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아버지께서 제가 결혼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다. 부모님하고 330살 될 때까지 살고 싶어서 결혼 안 하고 싶다 했었는데 요거 33살만 돼도 생각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어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춘기가 되니까 생각이 살짝 바뀌었다는 거예요. 김봉곤 훈장 아버지가 예전에는 아버지 같은 남자가 이상형 아니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모든 딸바보 아빠들은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이 말 되게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현 양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고개를 저으면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는 정말 좋은데요. 배우자로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선긋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문 현답이네. 우문 이제 17살 되니까 살짝 정서적 독립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서운함을 좀 내비치기는 하면서도 그래도 자식들 미래를 항상 이제 생각하는 아버지니만큼 자식 농사 잘 짓고 또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게 제일 큰 보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 마음을 또 막내인 김다현 양도 잘 알아요. 그래서 손편지를 써서 아버지에게 애정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애교도 많이 부리고 했지만 사춘기가 돼서 애정 표현 많이 줄어서 서운하셨죠? 하면서 그래도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속마음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실력만큼이나 인성도 뛰어난 다현 양 또 앞으로의 더 성숙하고 멋진 무대 뉴스파이터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나면 뉴스파이터 다시 한번 나들이 또 부탁드릴게요.